전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 이상 올랐습니다.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누나 이숙희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난 15년 동안 국제 카르텔로 경쟁국에서 2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0.63%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2,000선을 재탈환했는데요. 송주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관이 오랜만에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증시를 이끌었는데요. 2,000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29포인트 가까이 추락하며 2,0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어제보다 12.53포인트 오른 2003.6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매도에 나섰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기관은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며 1조 7천억 원가량을 내다 팔았지만 오늘은 2,254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15억 원, 1,04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이 올랐고 섬유, 의복, 음식료품, 의약품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중공업이 5.38% 오른 것을 비롯해 SOL과 LG화학, KB금융 등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일본의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하이닉스가 6.8%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1.2%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과 현대차, 포스코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01포인트 오른 540.35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매년 배당 시즌이 되면은 과연 누가 얼마나 배당을 받았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올해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는 가장 많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던데요. 기업 총수들의 배당 현황이 어떻게 되던가요? 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5개 계열사에서 총 456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자동차 계열사들이 배당 규모를 늘리면서 정 회장의 배당금은 작년보다 15%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통주 한 주당 700원을 배당했던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1,500원으로 배당금을 2배 이상 증액했고 기아차와 현대차도 배당 규모를 15%에서 20% 이상 늘렸습니다. 자동차 계열사들의 선전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배당금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작년 118억 원의 배당 소득을 올리며 9위를 차지했던 정 부회장은 올해 22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로 작년까지 3년 연속 배당 1위를 차지했던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올해 작년 배당 소득의 절반 수준인 309억 원을 기록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업황 악화의 영향으로 현대중공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당 배당금을 7,000원에서 4,000원으로 줄이자 배당 소득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업황과 실적에 따라서 배당 금액이 크게 엇갈린 듯합니다. 자, 그럼 현대를 제외한 다른 기업 총수들은 올해 배당 소득이 어느 정도던가요?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주당 10,000원에서 5,500원으로 줄이면서 작년 2위에서 올해 3위로 순위가 밀렸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주력 계열사 두 곳에서 286억 원을 받는 데 그쳤는데요. 이는 지난해 511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이 회장은 3월 결산법인인 삼성생명의 배당 결정이 나올 경우 총 배당금이 1,000억 원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줄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역시 배당 규모가 지난해보다 45% 줄어든 46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도 6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192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191억 원,
정몽진 KCC그룹 회장 131억 원 등 총 10명의 총수가 100억 원 이상의 배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대주주 중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씨가 75억 원으로 1위에 올랐고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55억 원으로 홍라희 관장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송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 이상 올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한 결과 전국 평균으로 3.1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별 지역으로는 거가대교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거제시가 14.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평창군도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12.74% 상승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구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1제곱미터당 6,500만 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부속토지로 8년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의 면책제도 혁신안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대출 심사 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 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절차를 지켰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생겨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22가지 면책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 부실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 이수키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900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이수키 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 취지는 전체적으로 이맹희 씨의 소송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이수키 씨도 같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가의 다른 형제들도 이 회장 생전에 선대 회장의 재산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서둘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측은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기할 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삼성전자 발행 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도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난 15년 동안 국제 카르텔로 경쟁국에서 2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8개 대기업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6건의 담합으로 1조 7,310억 원, EU에서 4건에 6,525억 원, 캐나다와 일본에서 각 1건에 20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업체별로는 LG디스플레이가 LCD 가격 미락으로 미국에서 4억 달러, EU에서 2억 유로, 일본에서 1억 5천만 엔으로 가장 컸고 삼성전자는 미국 3억 달러, EU 1억 5천 유로의 벌금을 냈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관련국에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 외교조정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용평가사인 S&P가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인 C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습니다. S&P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패키지의 합의를 반영해 신용 등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택적 디폴트는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디폴트 상태와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일부 채무에 대해 정해진 기일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교환이 진행되면 S&P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2일 그리스 국가신용 등급을 트리플 C에서 선택적 디폴트 직전 단계인 C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네, 정부가 휘발유값 안정을 위해서 알뜰 주유소 확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이 좀 순탄치 않다는 평가인데요. 김영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알뜰 주유소 확대를 정부에서 내걸었는데요. 이 정작 제휴 할인 카드 확대 등에는 소극적이라고요. 네, 주식경제부는 지난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 대책 중의 하나로 알뜰 주유소 확대를 들었습니다. 알뜰 주유소에 싸게 기름을 공급을 하고 제휴 할인 카드 등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알뜰 주유소 이용 혜택을 극대화해줄 전용 카드의 제휴와 발급 실정은 저조합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업계 1, 2위인 신한과 KB국민카드는 물론 주요 카드사들과는 알뜰 주유소 할인 카드와 관련해 제휴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알뜰 주유소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알뜰 주유소 전용 카드 발급 현황이 어떻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당분간은 유류세 인하 대신 알뜰 주유소 확대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알뜰 주유소 이용 시 할인이 가능한 카드를 취급하는 곳은 우리은행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제휴카드의 경우 협약을 맺고 내놓게 되는데 우리은행 외에 추가로 협약 중인 곳은 없다고 확인했는데요. 문제는 우리은행의 카드 점유율이 낮아 알뜰 주유소 전용 할인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국민이 이용 회사를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 시장 점유율은 신한카드가 23%, KB국민카드가 14%, 삼성과 현대카드가 각각 11에서 12% 수준인데요. 롯데카드와 우리은행의 우리카드는 각각 8%대로 우리은행의 경우 업계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발급하고 있는 알뜰 주유소 전용 할인 카드의 발급 실적은 258장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농협이 3월 중 알뜰 주유소 전용 할인 카드를 내놓기로 했지만 주요 카드사 이용 고객이 제한을 받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알뜰 주유소 할인 카드는 리터당 150에서 200포인트, 돈으로 따지면 150원에서 200원 정도 혜택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알뜰 주유소 이용 확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할인 카드 제휴 및 발급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네, 카드 문제도 그렇고 정작 서울에서는 이 알뜰 주유소 실제로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현재 전국의 알뜰 주유소는 347개인데요. 이 중 320개는 농협 주유소를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정작 알뜰 주유소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알뜰 주유소는 지난 10일 금천구 시흥동에 문을 연 형제 주유소 등 2곳입니다. 구내에서는 형제 주유소의 경우 구내에서는 5번째로 가격이 싸지만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 전환 대상인 자가 주유소들은 적은 마진 등을 우려해 알뜰 주유소 전환에 소극적이어서 당분간 서울에서 추가로 알뜰 주유소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민 1,00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에서는 정작 알뜰 주유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셈입니다. 네, 자, 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건 더 중요하겠죠.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마트가 우유 등 생활 필수품 가격을 1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는 내일부터 이마트 우유, 켈러그 콤프로스트, 오뚜기 스파게티 소스, 곰표 중력 밀가루 등 14개 상품의 가격을 1년 동안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서무카, 해찬들 쌀고추장, 삼양라면 등 17종은 가격을 인하해 3개월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이른바 삼겹살 데이를 맞아 유통업체들이 속속 삼겹살 판촉전에 나섭니다. 롯데마트는 내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삼겹살 제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냉장 삼겹살 100g은 시세보다 30% 저렴한 1,200원에 양념 삼겹살 100g도 30% 할인한 1,350원에 판매합니다. 롯데슈퍼도 내일부터 3월 4일까지 삼겹살 5일장을 열고 연중 최저가로 삼겹살을 판매합니다. LG U+ 광고를 보면 누구나 LG U+ 와이파이 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LG U+는 내일부터 자사 와이파이 서비스인 U+ 존을 다른 통신사 가입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8만여 곳에 설치된 U+ 존에서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 PC 등 인터넷 기기를 통해 15초간 광고를 보면 1시간 동안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GM이 윈스톰 승용차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06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제작된 윈스톰 2.0 디젤 67,000 넉 대로 브레이크 떨림 현상이 확인돼 리콜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내일부터 한국 GM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유상 수리를 한 경우는 한국 GM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